안녕하세요, 용인양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는 잘 보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몇 달 전에 관심이 있어서 데모 제품을 받아놓고 하필이면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고장나는 바람에 어떻게 1년을 썼는데 수리만 2개월이 걸려! 어쨌든 그러는 바람에 미뤄뒀던 제품인데요. 자, 바로 롤랜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입문형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바로 루빅스 EE 그리고 무겁네요. 자, 루빅스 E4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인데요. 과연 어떤 제품이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언박싱 먼저 보시죠. 자, 이번에 언박싱 해볼 제품은 롤랜드사의 루빅스 EE, 루빅스 E4 두 제품입니다. 롤랜드, 일본 시즈오카현에 1972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사실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우 친숙한 회사일 텐데요. 저 같은 인터넷 방송인이나 혹은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회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디오 인터페이스보다는 음악 위주의 전자악기라든가 가상악기로 더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음악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께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일본에 소재를 둔 야마하 그리고 타스캠 못지않게 큰 규모의 기업이고요. 사실 신디사이저나 전자악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혁신적인 제품으로 줄곧 많은 사랑을 받아온 회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설립자인 카키하시 코타로 씨 같은 경우는 현대 전자음악의 기준이 되는 미디라는 규격의 개발에 큰 역할을 한 핵심 개발자이시기도 한데요. 그만큼 현대 디지털 음악 시대에 큰 공헌을 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른 전자악기가 가지는 위상에 비해서 롤랜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업에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제품의 전작격이었던 스튜디오 캡처라든가 쿼드, 옥타 캡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굉장히 명기로 취급을 받았고요. 어쨌든 그런 제품의 후속기기 형태로 발매된 루빅스 시리즈,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바로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루빅스 E부터 한번 언박싱 해보죠. 자, 일단 루빅스 E부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박스가 이렇게 있고요. 역시나 B2X 스튜디오 DAW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자,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자, USB 케이블인데 좀 특이하게 B2C 타입 케이블이네요. 일반적으로 B2A 혹은 C2C 이렇게 케이블을 챙겨주는데 B2C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매뉴얼하고 그런 워런티 관련된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게 또 일반적인 B2A 케이블인데 수입사에서 아마 이제 따로 B2C 케이블을 같이 껴주나봐요. 원래 이제 패키지로 함께 들어있는 번들 케이블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기기가 있는데 인아웃이 많지 않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치고도 사실 좀 컴팩트해 보이는 인상이네요. 한번 뜯어서 자, 이렇게 제품이, 자, 일단 여기 마이크 프리 2개, 그리고 개인 노브 역시나 2개, 그리고 하이지 기타 인력, 그리고 48V 이렇게 누르는 방식으로 토글 방식으로 되어 있고, 자, 메인 아웃풋 조절 볼륨, 그리고 헤드폰 노브, 헤드폰 단자, 자,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여기 USB 그리고
파워. 자, 이런 식으로 스위칭이 가능한데, 자, 전원 공급을 USB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이제 5V DC로 해서 파워를 받을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 미디 인아웃, 그리고 메인 아웃풋, 네, LR 이렇게 있고, 자, 여기 다이렉트 모니터링 스위치죠. 네, 모노, 스테레오, 오프. 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그라운드 리프트가 있어요. 그라운드 리프트 하면 이제 보통 DI 박스, 그러니까 기타와 이제 연결하는 DI 박스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실내라든가 혹은 야외에 전기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에 이제 그라운드 루프라고 해가지고 지직지직거리는 전기적인 잡음이 유입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리프트 해가지고 이런 전기적인 잡음의 유입이라든가 이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전기적인 잡음이란 게 워낙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쓴다고 해서 전기적인 잡음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옵션을 준다는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제품, 자, 루빅스 2사 제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루빅스 2사 제품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잠시나 구성물은 거의 동일할 거예요. 자, 역시나 아까 봤던 설명서, 그리고 케이블도 따로 있고요. 역시나 또 USB 케이블 B2A 타입 이렇게 있고, 자, 바로 제품. 자, 일단 제품을 한번 보죠. 네, 아무래도 이 제품보다는 좀 더 크고요. 자, 그리고 역시나 마이크 단자 2개, 역시나 콤보잭이죠. 라인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개인 노브 2개, 하이지 버튼 토글식으로 48V. 자,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하게 예전에 UAD 볼트 리뷰를 보셨던 분들은 대충 감을 잡으시겠지만, 이 제품도 컴프가 그리고 리미터가 내부에 내장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DAW라든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컴프레서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서 컴프를 켜가지고 이 스래시홀드를 조절을 해서 원하는 수준으로 이제 볼륨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 볼륨을. 자, 그리고 다이렉트 모니터링, 역시 이 제품과는 다르게 이렇게 노브식으로 해서 인풋으로 들을 것인가 플레이백으로 들을 것인가 비율을 조절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이제 모노로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켜고 끌 수도 있고, 자, 아웃풋 노브, 헤드폰 노브, 자, 그리고 헤드폰 단자. 자, 그리고 뒷면은 역시나 아까 이 제품처럼 전원을 소스로 받을 것인가 혹은 이제 이렇게 아답터를 통해서 받을 것인가, 미디 인아웃, 그리고 LR 해서 아웃풋 4개. 자, 이렇게 단자가 있고, 자, 여기 그라운드 리프트 아까 보여드렸던, 자, 그리고 모니터링 할 때 소스를 들을 것인가 아니면 헤드폰을 들을 것인가,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루프백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요즘 다른 인터페이스들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가지고 믹서 상에서 루프백을 온오프 할 수 있다면, 이 제품은 그냥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해서 루프백을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온 오프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스위치가 있는데, 역시나 이건 전면에 아까 보여드렸던 컴프의 설정, UAD 볼트 같은 경우도 세 종류로 세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변경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컴프 1, 컴프 2, 그리고 리미터까지 해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롤랜드 루빅스 22 그리고 24 제품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이크 프리앰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차례죠. 바로 한번 녹음된 소스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 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걸.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걸. 어떠셨나요? 프리앰프도 프리앰프지만 밀장되어 있는 컴프레서가 원노브 방식의 컴프레서 치고는 생각보다는 쓸만하게 녹음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리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롤란드 루빅스 2224.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먼저 롤랜드 홈페이지로 가서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이 보이실 텐데요. 루빅스 22, 24 그리고 44 이 제품 모두 다 드라이버를 제가 알기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가서 자, 윈도우 드라이버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바로 동의하시고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요. 자,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바로 드라이버를 설치해 보도록 하죠. 자, 재부팅은 필수. 자, 이렇게 재부팅을 하고 나시면 자, 여기에 루빅스 컨트롤 패널 제가 따로 빼놨는데 자, 이게 생성이 될 거예요. 자, 바로 실행을 해보시면 자, 여기 오디오 디바이스에 루빅스 그리고 현재 샘플레이트가 잡히고요. 자, 버퍼 세팅으로 해가지고 자, 버퍼 사이즈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이걸 좀 아쉽게 버퍼 세팅이 이제 뭐 일반적인 32, 64, 118, 256 이런 방식은 아니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버퍼 세팅 이후에는 뭐 간단한 제품명과 그리고 리비전 정보 정도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자, 사운드 제어판에서는 역시 스피커와 그리고 이 라인, 녹음 이렇게만 정치가 확인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 루빅스 22, 24 시리즈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조작을 하드웨어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드라이버만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인터넷 방송인들에게는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구성이지만 반면에 이렇게 드라이버가 단순하다는 점은 반대로 드라이버가 복잡하지 않다는 부분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다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롤랜드 루빅스 22 그리고 24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면서 이번 리뷰를 또 마쳐볼까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을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바로 함께 탑재되어 있는 그라운드 리프트 스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음향 제품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 전기에 관한 것인데요. 그라운드 리프트라는 옵션을 따로 선택하게 해준 것은 개인적으로 꽤나 인상 깊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컴팩트한 크기의 입문형 제품이다 보니 야외에 가지고 나가거나 평소 사용하는 곳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도 깐깐하게 생각해 넣은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충분히 칭찬해줄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자악기와 가상악기로 유명한 롤랜드의 인터페이스답게 디지털 음악 시대의 거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롤랜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멤버십을 준다는 점 또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소프트웨어는 아시오 드라이버 하나로 최대한 단순하게 간략화하면서 루프백조차도 하드웨어를 통해서 구현한 점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어려워하는 입문자들에게 꽤 어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점입니다. 이번 제품을 리뷰하면서 느낀 건데요. 사실 프리앰프, AD, 그리고 DA, 헤드폰 앰프, 그리고 컴프레서까지 모두 딱히 모난 데 없이 두루두루 좋았지만 앞서 장점으로 말씀드린 그라운드 리프트 기술을 제외하고는 무언가 소비자를 확 끌만한 세일즈 포인트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특히 저희 같은 개인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앞서 말씀드린 롤랜드 클라우드 6개월 무료 멤버십은 음악을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같은 인터넷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분들께는 롤랜드란 브랜드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 루빅스 제품 같은 경우는 2017년도 그리고 2018년도 즈음에서 발매된 제품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문제는 지금이 2022년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저희 같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특화되고 메리트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당장 같은 일본의 브랜드만 하더라도 타스캠도 있고요. 그리고 야마하도 있으니까요. 사실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롤랜드라는 거대한 회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오디오 명가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롤랜드 루빅스 시리즈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입문형 단계의 제품으로서 가격적으로나 혹은 성능적 그리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저희 같은 인터넷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진행하시는 분들께는 롤랜드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름값에 비하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쿼드 캡처가 2011년 그리고 이 제품이 2017-18년도쯤에 나왔으니까요. 이제 곧 아마 신제품이 조만간 발매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롤랜드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용현양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